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5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지금 뭐 벌써 가물가물하죠. 왜냐면 경찰과 검찰에서 다 수사한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뭔지 모르는데 오늘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이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더군요. 이 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상조사 대상자가 42명이다. 그리고 현재 휴대전화 9대를 확보해서 조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초경찰서와 그 다음에 서울경찰청의 42명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그러니까 경찰관 42명을 상대로 조사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 대상 휴대전화는 모두 9대다. 그리고 관련자들의 사무실 PC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이제 수사 대상인 경찰이 8명이었는데 갑자기 42명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밝혔죠. 그러면서 뭐 최초에 있었던 출동했던 현장에 파출소, 그 다음에 지역 생활안전 라인까지 조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용구 차관의 휴대전화는 확보했습니까? 내지는 그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뭐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있다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수사는 결국 확인하는 과정이다. 미리 예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수사는 확인하는 과정. 글쎄 뭐 수사가 꼭 확인하는 과정 뿐이겠습니까? 확인하면서 자,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무엇을 거짓말을 했는지,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언가 좀 이용구 차관 이 수사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저는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42명을 상대로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경찰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이거는 뭐하러 예고하고 그 다음에 휴대전화 9대까지 뭐하러 예고하나. 이게 휴대전화 9대까지 들여다볼 일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 우선 이 사건이 일어난 게 11월 6일 밤 11시 반 전후입니다. 이때 이용구 차관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자택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죠. 술을 마시고서 그거는 뭐 아마 개포동이나 대치동이나 뭐 이쯤 되는 모양인데 거기서 택시를 타고 자기네 집이 서초구니까 서초구까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술을 좀 많이 먹었는지 잠이 들어서 그 집 앞에 도착해서 택시기사가 깨우니까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했다는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택시기사를 폭행할 당시에 과연 이 택시기사의 운전이 끝난 상황이었느냐 아니면 운전 중이었느냐 하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 택시기사가 그 블랙박스 자기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 진술 있죠. 뭐 이용구 차관 본인 진술 불러서 조사받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택시기사가 우선 진술을 굉장히 여러 군데에 많이 해놨고요. 기자들하고 통화도 많이 했고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운전 중이었다. 그리고 현장에 맨 처음 출동했던 서초 파출소 그 경관이 이거는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이다. 이렇게 보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에 출동했던 사람, 그 사람의 기록이 있을 것이고 제일 중요하죠. 그 기록이 있으면 뭐 더 이상 조사 별로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흔히 택시기사가 이게 이제 운전 중이냐 아니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택시기사가 그 서초구에 있는 이용구 차관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지 않는 한 운전 종료는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가서 내려주고 택시기사는 다음 영업을 위해서 다른 곳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는 또 그때 P에 놨다고 얘기도 안 했고 D에 놔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 더 이상
뭐 확인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찰은 거기서 확인할 게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서초파출소에서 서초경찰서로 넘어가서 누군가의 그러니까 뭐 압력으로 이것이 특가법이 적용 안 되고 그냥 단순 폭행으로 내사 종결됐느냐, 이 외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확인하는 과정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그것도 지금 경찰이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자, 당시에 서초파출소 현장에 나갔던 경찰, 그 다음에 이제 서초 경찰서에서 조사했던 사람, 그 사람은 심지어 이제 택시기사가 뭐 폭행하는 장면 이런 게 담긴 휴대전화를 보여주니까 그걸 뭐 안 본 걸로 하겠다, 뭐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 그 다음에 그 상관, 서초서장, 그 다음에 서초서장하고 통화했을 법한 사람, 뭐 이 정도만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보다 조사의 방법론이라는 것은, 조사는 뭐 분명해 보이죠. 아니 전화를 했으면 이용구 차관이 전화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용구 차관 휴대전화 받아다 이렇게 수많은 42명이나 되는 경찰관을 다 의심할 게 아니고 그냥 이용구 차관의 휴대전화 딱 갖다가 그때 휴대전화 누구랑 통화했는지 보면, 그러면 거기서 안 나오면 없는 거 아닙니까? 모르죠. 뭐 이용구 차관이 직접 누구를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이거 좀 그냥 적당히 덮어주세요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까지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경찰의 많은 숫자의 경찰을 다 무슨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빈수레다 이거죠. 빈수레. 제가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조사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떨고 있을까? 이거는요, 뭔가 본질 문제에 대해서 저는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왜 경찰을 42명씩이나 혐의점을 두고 그 사람들을 조사해야 됩니까? 이용구 차관 휴대전화 하나 확보해서 그것 들여다보면 되는데, 뭐 모르죠. 확보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자, 그 휴대전화 확보하고 안 하고가 뭐 그렇게 큰 비밀이라고 그걸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확보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다. 이용구 차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면 이 경찰 42명씩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력 낭비입니다. 수사력 낭비입니다. 왜 이런 수사력 낭비를 현직 법무부 차관 한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경찰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42명의 경찰에 대해서, 그리고 휴대전화를 9대씩이나 확보해서 뭔가 조사 중이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 결론이 이미 시원찮다는 것을 경찰이 알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요란하게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지 않으면요, 42명씩 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몇 사람 조사하면 됩니다. 몇 사람. 그리고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경찰이 13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렸더군요. 1월 24일입니다. 자, 지금 20일 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조사할 일이 많은 겁니까? 그때 블랙박스만 확보해서 제대로 보고 이용구 차관 휴대전화 해서 그 안에 누구누구랑 그 11월 6일 밤, 그러니까 대개 통화했다면 11월 6일 밤이나 7일이나 8일이나 요 정도 아니겠습니까? 한 2, 3일. 이 정도의 통화 뭐 이용구 차관이 해봤자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거만 딱 해보면 되는데, 그런데 42명의 경찰에 대해서 혐의점을 두고 조사 중이고 휴대전화를 9대씩이나 확보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조사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 조사 제가 보니까 결론이 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 추정에는 무혐의로 확인하지 못했다로. 그러니까 이렇게 뭐 42명 얘기를 일부러 지금 기자들한테 공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한번 지켜보시고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도대체 조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 현직 법무부 차관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법무부 차관의 휴대전화 하나, 만약에 이 사람이 특가법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징역 5년 이하가 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역 5년 이하 대단한 겁니다. 아니 그런 범죄 혐의에 저지른 그런 의심이 드는 사람, 어찌 보면 의심보다도 훨씬 더 명확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휴대전화 하나도 제대로 확보했다 못했다 이런 걸 공개 안 할 정도로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센 사람입니까?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서울 북부지법에서 이용구 차관 사건,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사건과 아주 똑같은 사건, 사람만 다르고 내용 구조가 똑같은 그 사건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의 실형을 내린 그 판결 기사가 떴더군요. 그거 한번 잠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57살 먹은 A씨라는 사람인데, 뭐 나이도 비슷하네요. 뭐 그러고 보니까. 2020년 4월 10일 밤 10시 33분쯤에 이 택시를 타고 뭐 이제 지인하고 같이 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택시기사가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아파트 인근의 경로당에 이제 주차를 하니까 이 A씨라는 사람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조수석 문을 열고 욕설을 해가면서 택시기사의 팔을 끌고 뭐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본인은 폭행 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돼서 1심에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이런 혐의가 인정이 돼서요 300만 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특가법 위반이 인정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도 또 똑같더군요. 검찰에서 기소를 하기 전에 이미 이 김씨라는 사람이 택시기사하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했기 때문에 특가법상의 폭행이나 모욕죄 이거에 대한 공소는 기각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봐, 이게 이용구 차관 사건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동대문구와 서초구만 다를 뿐이고 택시기사 운행 중 폭행, 그렇죠? 거기다가 기소 전에 택시기사와 합의,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물론 내사 종결됐고 이 사람은 나중에 폭행, 모욕죄, 운전자 폭행으로 다 기소가 된 것이죠. 근데 그 부분만 다릅니다. 결론만, 경찰의 결론만 다르고 내용과 구조는 완전히 똑같다. 근데 1심이 이렇게 나왔고 2심도 똑같이 벌금 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한 똑같은 사건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운전 중에 폭행한 것이냐 아니냐는 것만 확인하면 내사 종결이 잘못됐다는 게 너무나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용구 차관의 휴대전화 확보하면 이용구 차관이 다른 곳으로 SOS를 쳤느냐 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거기 드러나서 그거 조사하면 쉽게 얘기하면 며칠이면 끝날 겁니다. 그런데 벌써 20일이 지났고 경찰관 8명에서 42명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휴대전화를 9대까지 확보해가면서 이게 이렇게 난리법석을 피울 일이냐,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자간담회식이나 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경찰이 과시할 일인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지금 이건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 하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이라도 42명씩 조사할 이유 없다는 거 그 경찰도 충분히 알 겁니다. 조사의 정도를 놔두고 왜 자꾸 우회해서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제대로 조사해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 유튜브를 해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이 자기네들이 뭘 목표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구 차관의 그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또다시 그동안 작년 11월 달에 경찰이 취한 조치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냈다? 글쎄요, 검찰에서도 이걸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숫자만 늘릴 일이 아니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